문추의 창끝이 공손찬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공손찬은 활과 투구를 잃은 데다 말까지 넘어지며 비탈 아래로 굴러떨어졌죠. 마지막 일격이 떨어지려는 순간 산 기슭에서 젊은 장수 하나가 말을 몰고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문추와 50여 합을 겨루고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조은. 그런데 조은은 원래 원소의 휘하에 있었습니다. 연합군의 맹주였고 이제는 기주까지 차지한 원소를 그는 왜 떠났을까요? 오늘은 삼국지연의 9번째 이야기, 원소가 기주를 차지하며 시작된 전쟁과 그 속에서 처음 등장한 조은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지난 이야기에서 송견은 강동으로 돌아가던 길에 유표군의 포위에 갇혔습니다. 정보와 황계, 한당이 길을 뚫어 가까스로 탈출했지만 병력의 절반 이상을 잃었죠. 송견은 유표에게 복수할 마음을 품은 채 강동으로 돌아갔습니다. 반동탁 연합군은 흩어졌지만 제후들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공동의 적이 사라지자 그들의 시선은 서로의 땅으로 향하기 시작했죠. 연합군의 맹주였던 원소는 한해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명성은 높았지만 군량이 부족했고 그에게 식량을 보내준 사람은 기주목 한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원소의 참모 봉기는 계속 도움을 받을 것이 아니라 군량과 병력이 풍부한 기주 자체를 차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원소는 먼저 공손찬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함께 기주를 공격해 한복을 몰아낸 뒤 그 땅을 나누자는 제안이었죠. 공손찬이 이를 믿고 군사를 움직이자 원소는 이번에는 한복에게 공손찬의 대군이 오고 있다고 알려줬습니다. 공손찬의 군대로 한복을 겁먹게 만들고 자신은 기주를 지켜줄 사람처럼 다가간 겁니다. 공포에 빠진 한복은 원소를 불러 기주를 맡기려 했습니다. 신하들은 지금 원소가 한복의 군량에 의지하고 있다며 그를 들이는 것은 굶주린 호랑이를 우리 안에 넣는 일이라고 막았습니다. 하지만 한복은 끝내 기주를 내주기로 했습니다. 원소가 들어오는 길목에서 경무와 관순이 칼을 들고 뛰쳐나왔지만 알량과 문추에게 쓰러졌습니다. 원소는 기주에 들어온 뒤 군대와 행정을 자신의 사람들에게 맡겼고 한복에게는 이름뿐인 자리만 남겼습니다. 뒤늦게 모든 것을 깨달은 한복은 가족까지 남겨둔 채 말 한 필에 몸을 싣고 달아났습니다. 원소에게 군량을 보내주던 기주의 주인이 자신의 땅에서 쫓겨난 도망자가 된 겁니다. 하지만 원소에게 이용당한 사람은 한복만이 아니었습니다. 기주를 함께 나누기로 믿었던 공손찬은 동생 공손어를 보내 약속한 땅을 요구했습니다. 원소는 공손찬이 직접 와야 의논할 수 있다며 그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던 공손어는 동탁의 부하를 자칭한 군대의 화살을 맞고 죽었습니다. 공손찬은 원소가 꾸민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자신을 이용해 기주를 차지한 것도 모자라 동생까지 죽였다고 생각한 그는 모든 병력을 일으켰습니다. 얼마 전까지 함께 동탁을 치던 두 제후가 이제는 기주를 두고 반하에서 마주 섰습니다. 공손찬은 자신을 속였다고 원소를 몰아붙였고 원소는 한복이 스스로 기주를 넘겼을 뿐이라고 맞섰습니다. 말싸움은 곧 전투로 바뀌었습니다. 원소군의 문추가 창을 들고 달려나오자 공손찬이 직접 맞섰지만 10여 합을 버티지 못하고 달아났습니다. 문추는 진영까지 파고들어 호위 장수들을 쓰러뜨리고 공손찬을 끝까지 추격했습니다. 공손찬은 활과 투구를 잃은 채 달아나다 말이 넘어지며 땅에 내동댕 잊혀졌습니다. 문추가 마지막 일격을 가하려던 순간 산 기슭에서 젊은 장수 하나가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공손찬을 등지고 문추의 앞을 막아 50에서 60합을 겨뤘습니다. 공손찬의 구원군이 다가오자 문추는 물러났고 젊은 장수는 자신의 이름을 밝혔습니다. 상산진정 출신 조은자룡. 그는 원래 원소의 휘하에 있었지만 원소에게 황실을 돕고 백성을 구하려는 뜻이 보이지 않아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원소가 보여준 행동 속에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군량을 준 한복의 땅을 빼앗고 공손찬을 이용한 뒤 약속까지 외면했죠. 조은은 더 강한 주군을 찾아 원소를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를 위해 싸우는지 알 수 없는 깃발 아래에 더는 서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다음날 두 군대는 개교에서 다시 충돌했습니다. 공손찬은 수천의 백마 기병을 앞세웠지만 원소군의 국인은
병사들을 방패 뒤에 숨긴 채 기다렸습니다. 백마 부대가 가까워지자 쇠뇌병들이 일제히 화살을 쏟아냈습니다. 선봉장이 쓰러지고 깃발까지 베어지자 공손창군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구기가 패잔병을 몰아붙이며 후방까지 파고들었지만 그곳에는 조은이 있었습니다. 조은은 몇 한 만에 구기를 쓰러뜨리고 원소군 한가운데로 돌진했습니다. 무너지던 공손창군도 그를 따라 돌아섰고 전세는 다시 흔들렸습니다. 조은은 원소가 있는 곳까지 밀고 들어갔지만 원소의 병사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버텼고 알량의 지원군까지 도착했습니다. 조은은 더 깊이 들어가지 않고 공손찬을 지키며 포위를 뚫었습니다. 원소가 다시 군사를 몰아 공손찬을 추격하던 순간 산 너머에서 3명의 장수가 나타났습니다. 유비와 관우, 장비였습니다. 삼형제가 원소군을 향해 돌진하자 원소는 급히 물러났고 공손찬은 가까스로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전투가 끝난 뒤 유비는 공손찬의 진영에서 조은을 처음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오래 알지 못했지만 쉽게 헤어지기 어려울 만큼 마음이 통했습니다. 원소와 공손찬의 대치는 한 달 넘게 이어졌습니다. 그러자 장안의 동탁은 황제의 이름으로 조서를 내려 두 사람을 화해시켰습니다. 천자를 구하겠다던 제후들이 서로의 땅을 차지하려 싸우자 정작 천자를 붙잡고 있던 동탁이 황제의 명령으로 싸움을 멈춘 셈이었죠. 공손찬은 군사를 거두며 유비를 평원상으로 추천했습니다. 유비는 평원으로 돌아가야 했고 조은은 당분간 공손찬 곁에 남아야 했습니다. 조은은 원소에게 실망해 공손찬을 찾아왔지만 공손찬 역시 자신이 바라던 영웅이 아니라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 조은의 마음에 처음 남은 사람은 아직 작은 평원으로 돌아가야 했던 유비였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눈물을 보이며 헤어졌습니다. 조은은 원소의 깃발을 떠났지만 아직 평생 딸을 주군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유비도 훗날 자신의 목숨과 가족을 맡길 장수를 만났지만 지금은 붙잡을 수 없었죠. 동탁을 토벌하겠다던 원소는 동료 제후의 땅을 빼앗으며 또 하나의 군벌이 되었습니다. 그 욕심이 공손찬과의 전쟁을 만들었고 그 전장에서 원소를 떠난 조은이 처음 자신의 이름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한편 강동으로 돌아갔던 송견은 원술이 보낸 편지 한 장을 받고 다시 유표를 향해 군사를 일으킵니다. 연전연승하던 강동의 호랑이는 승리를 눈앞에 두고 단 한 번의 추격으로 돌아오지 못할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유표를 공격한 송견의 마지막 전쟁과 아버지의 시신을 되찾아야 했던 손책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삼국지의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해두시고 함께 해주세요.